에너지를 들어왔잖아요.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체중의 변화에 되는 거예요. 열역학 제일법칙은 Q, 흡수한 열에너지는 또는 흡수한 열량은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살찌니까의 얘기로 소개되겠습니다. 다시요. 30칼로리 먹었대. 30칼로리 먹었대. 3천만큼 일하게 되면 난 살찔 거? 없죠. 30칼로리 먹었는데 2,000칼로리만큼 일을 했대요. 남는 1,000칼로리는 살쪄 버렸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3천만큼 일을 했대. 그러면 3천만큼 살 빠져 하겠습니다. 3천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대. 그래서 3천 찌겠네요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열역학 제일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이에요. 당연히 열역학 제일법칙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아까 보다시피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라고 한다면 내부 에너지는 분자 개수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때 일정량의 기체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온도에만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다. 즉 서로 다른 기체 분자를 가지고 다룰 일은 극히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화학에서는 서로 다른 기체량을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A 기체와 B 기체의 양을 서로 다르게 해요. 근데 물리에서는 하나의 기체에 대해서 하나의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바입니다. 워크요. 얘는 어떻게 계산된다?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보일 법칙 보겠습니다. 보일이라는 것은 등온이에요. 온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말은 내부의 변화량은 없어요. 기체가 팽창이 됐잖아. 팽창. 기체가 일을 했죠. 외부에 일을 했어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어요. 뭐 한 만큼? 먹은 만큼 말입니다. 기체가 열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어요. 온도의 변화 없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이. 이게 열역학 제일법칙에서 얘기하는 등온 팽창. 화학에서는 보일 법칙이에요. 화학에서는 X축, 압력축과 Y축, 부피축을 주어서 요래 된 것을 제시하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물리에서 어떻게 준다고요? 부피와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으로 V0에서 V-까지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화학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V0에서 V-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접근하는 게 좋아? 어려워? 아, 이거 귀찮잖아요. 이게 훨씬가? 쉽죠. 이해됐습니까? 물리에서 얘기하는 부피와 압력에 대해서 등온 팽창, T라는 등온 팽창했을 때 기체가 외부로 한 일은 이면적입니다. 이면적 계산하고 싶다고요? 예, 흡수한 열에너지가 그 면적 자체라고요. 이 자체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기체에다가 1000J의 열에너지를 공급했더니 온도 변화 없이 기체가 팽창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이게 얼마야? 1000이에요. 1000J예요. 이해됐습니까? 간단하죠? 샤르 법칙이라네요. 샤르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압력이 에이씨 왜 이렇게 했어? 압력이 일정 상황이었어요. 압력이 일정 상황이었어요. V0에서 V-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 면적은 참 간단하네요. 정사각형 면적이죠. 이해됐습니까? T와 T2 누가 더 고온이지? T2가 더 고온이죠. 그래서 온도를 올렸더니 부피가 증가했잖아.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갔어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됐어요 하겠습니다. 그때 기체가 한 일이 있었네요. 이거 두 개 합한 만큼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물리에서 훨씬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얘들의 비율값을 보면 돼. 3대 2예요. 실상 우리가 화학에서 이 워크 일을 안 다룹니다 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얘기고요. 대학교 올라가시면 물리화학이라는 타이틀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바로 이 기체 법칙을 연력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원자 세계 들어가면 물리학과나 화학과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리책에도 라이먼 발머 파생계를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물리책 들어가도 오비탈 나와요. 네? 똑같은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등적 변화였습니다. 등적 부피가 일정화됐잖아요. 부피가 일정하다면 부피가 일정해요. 이때 가위라는 게 설명이 용어되어 있죠. T1, T2, 네, T2가 고온이네요. 이렇게 간 거죠. 그렇다면 부피가 일정하니까 워크가 없어요. 열에는 준 만큼 내부에너지가 고스란히 증가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건 뭡니까 하면 단열인데요. 열 출입이 차단되는데 열 출입이 없대요. 열 출입이 없대요.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T 고온에서 T 저온을 볼 때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한대요.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서 기체가 팽창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단열 팽창입니다. 기체가 일을 했네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기체 분자가 별자리 에너지원 없이 자기가 용기벽을 밀어서 자꾸 밀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자기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온도가 줄어드는 과정이 단열 팽창이에요. NR은 일정하겠죠? 온도가 감소했네요. 그 다음에 압력 부피의 값은 했습니다. 압력이 감소하기 더 큽니다. 부피의 증가량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이 곱이 줄어든 값을 넣으면 돼요. 이 그래프를 단열과 등온과 등압과 등적을 한꺼번에 모아봅시다. A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네요. V0, V파이널. 요 흰색의 면적은 등온입니다. 등온만큼의 워크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온의 얘기입니다.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압의 얘기가 되겠죠? 동일한 부피 증가량을 본다 하더라도 등온보다는 등압이 워크가 더 큽니다. 이해됐습니까? A에서 D로 갈게요. 얘는 단열입니다. 부피 변화는 똑같다 하더라도 단열이면 워크가 좀 더 작네요. 그림 이해됐어요? 물론 D로 가면 얘는 등적이죠. 그래서 등압의 부피 등압의 워크가 더 크고 등온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건 단열의 워크입니다.
물리책에 연력학 파트 있으면 아마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에 보면 연력학 파트 있을 겁니다. 복수 한번 활용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세요. 지금 몇 시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왜 또 아침부터 아프죠? 아, 근데 아직 머리 아플 것 같아. 자, 마지막 남은 얘기 페이지 41쪽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하면 아이디어라는 게 이상기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아이디얼? 실제 존재한 기체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볼 법칙이 샤를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는 이름을 쓰는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기체 리얼 게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하네요. 이상기체는 분자 사이 인력 반발이 그딴 거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나 실제 기체는 그러하겠죠. 이상기체는 기체 자체의 부피는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이상기체는 0 켈빈 될 때까지 온도가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실제 기체는 그보다 그 전에 백화돼 보입니다. 그래서 Y축, 압력축에 대해서 RP분의 PV 값을 제시하겠습니다. 입장량의 기체 1몰에 대해서 제시한다면 이상기체는 이게 1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압력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RT분의 PV 값이 일정합니다. 즉 실상 우리가 이상기체 PV 이꼴 nRT에서 이 n자 빼고 넘기면 이 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이디얼한 가스 이상기체입니다. 그렇다면 리얼 가스는 어떨까요? 하네요. 실제 기체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왜요? 얘기하려고요. 이 값이 1보다 작은 영역과 1보다 큰 영역을 구분해 봐야 되겠네요.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한 2기압, 3기압 이런 수준의 압력은 아니에요. 100기압, 200기압 이렇게 올렸을 때 얘기예요. 이렇게 압력이 어느 정도 높아지니까 PV 값이 어떻습니까? 하네요. 참고로 온도는 일정한 상태겠죠? 기체 상태 바뀔 거 없죠?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다시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드는데 기체 분자가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분자간 상호작용이 별로 없었는데요. 부피가 감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분자가 좀 가까워져요. 분자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방금부터 친구야 되겠죠. 분자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유발쌍문자가 생기고 순방쌍지가 생기고 그 옆에 유발쌍문자가 생기고 이 얘기 들립니다. 이래서 분자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이 반갑다 친구야 더 부피 감소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인력에 대한 얘기가 더 소개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쪽 영역은 어떻겠습니까? 하네요. 압력 너무 높였어요. 600기압, 800기압 그래요. 좀 떨어지죠? 압력을 높였더니 요즘에는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푸시맨이라고 사람을 밀어넣는 이런 직업은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가요?
근데요, 아침 출근길에 그 지옥철에 사람 있는데 거기다가 한 사람 더 넣겠다고 꽉꽉 압력은 더 넣기지만 그 한 사람이 잘 안 들어가요. 부피가 생각외로 감소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들이찰 때까지 들이찼잖아요. 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버스가 사람 채울 때 처음에 뭐 슬슬 들어가요. 분자 사람들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서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했으면 한두 명 더 넣겠다고 압력을 엄청 집어넣어봐야 진짜 한 명, 두 명째도 안 들어가요. 반발력이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X축 온도를 해봤어요. 온도를 해보니까 역시 1에 유지되는 게 이건 아이디어한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리얼 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페이지 온도에 대한 예. X축 이건 암벽축이고 Y축을 하는데 요건 뭐 예를 들어서 300켈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한 600켈빈 하겠죠. 요 1에 근접한 게 뭐가 된다? 고온일 때 얘기예요. 요 1에 아이디얼 기스의 이상기체에 가까운 놈이 고온일 때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가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것은 분자 간 인력 반발력을 좀 작게 해야 되겠죠. 분자 간 거리가 멀게 얘기입니다. 분자 간 거리를 멀게 만들려면 저압과 고온에서 얘기가 되겠죠. 분자 간 인력 또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작아야 됩니다. 상호작용이 작을 겁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작으려면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 중에 누가 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좀 더 작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는 무극성이 됩니다. 그럼 분자량은 큰 놈과 분자량이 작은 놈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분자량이 작은 놈이 좋겠습니다.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겠다는 것은 고온과 저압에서 분자량이 작은 기왕이면 무극성 분자가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제 기체 중에 가장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려면 누구였습니까? 수소기체? 예를 들어 HCl 염화수소하고 O2 산소를 비교해봤습니다. 염화수소하고 산소 분자량은 비슷하네요. 누가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겠다고? 산소요. 산소가 좀 더 이상기체에 좀 더 가깝게 행동하겠습니다. O2 산소하고 H2 수소 중에 누가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겠습니까? 수소요. 예, 분자의 작은 수소가요. 있습니까?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데요. 분자를 따지면 수소는 2고 헬륨은 4예요. 근데 수소는 하나의 다시 수소는 두 개의 원자핵 주위로 전자 두 개가 움직이고 헬륨은 하나의 원자핵 주위로 두 개가 움직입니다. 어떤 게 이상기체에 좀 더 가깝겠습니까? 근데 보링 포인트 끓는 점을 비교해 보면 아까 헬륨이 마이너스 269도씨 4켈빈입니다.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씨입니다. 누가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합니까? 헬륨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한 놈은 헬륨이에요. 분자량이 비록 좀 더 크다 하더라도 원자 두 개에 대해서 전자가 두 개 도는 것과 원자핵 하나에 대해서 전자 두 개 도는 거면 헬륨입니다. 페이지 41쪽까지 정리하고 정리 다 되신 분들은 42쪽 개념 다지기부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